브라우저가 어디 갔지?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간부터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는 그냥 다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 템플릿 파일의 최소한의 파일은 style.css와 index.php 파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파일만 있어도 워드프레스가 테마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테마의 구조를 하면서 뭐 이런 파일들, 추가 기본 파일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뭐 활용도나 뭐 이런 건 후반에 나오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처음에 볼 거는 style.css 파일. 여러분 우리 테마 스터디 하면서 봤던 그런 파일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주석 처리된 커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주석 처리된 이런 내용들이 워드프레스의 테마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마 이름, 테마 주소, 작가 이름, 작가 주소, 그다음 설명, 버전, 라이센스 부분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tyle.css 요것만 넣어놓고 index.php 만들어가지고 테마 폴더에 넣어놓으면 그냥 테마로 인식을 합니다. 요 이름으로 인식을 합니다. header.php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HTML 컨텐츠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헤드 부분의 영역, HTML로 따져서 헤드 부분의 영역과 상단 부분의 공통 영역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메뉴라든지 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메뉴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다 템플릿 태그들입니다. 많이 쓰이는. 뭐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WP 헤드라는 이 템플릿 태그가 결국에는 이 함수가 해주는 일이 그거예요. 후크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WP 헤드라는 후크에 뭔가를 작업을 걸어놓은 플러그인이나 뭐 테마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워드프레스 테마의 header.php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스크립트도 출력이 되고 뭐 CSS도 출력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 메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출력이 됩니다. footer.php는 이제 하단의 공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wfooter는 WP 헤더랑 마찬가지로 WP footer라는 후크, 테마 후크에 대한 액션을 다 처리를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통해서 뭐 통계 코드라든지 뭐 이 페이지 하단에 나와야 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 눈에 띄는 게 이제 두 액션 해가지고 이상한 이름으로 후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죠. 워드프레스에서 후크를 물론 제공하지만은 테마를 제작하면서 자신만의 후크를 만들어서 테마 자체의 후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도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드바는 별 내용이 없죠. 그냥 이런 부분 우리 확인했던 거니까 위젯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사이드바 2라는 위젯 영역에 위젯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있으면 이 부분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위젯 출력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 사이드바 2, 사이드바 2라는 위젯 영역에 있는 위젯들을 다 출력을 해줘라 라는 얘기로 끝나고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관리자 영역에서 운영자들이 스스로 위젯을 등록하고 빼고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HTML 페이지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헤더 부분은 이렇게 메뉴라든지 뭐 타이틀, 뭐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 다음에 후터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보통은 사이드바까지 공통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아까처럼 footer.php 안에다가 getSidebar을 통해서 사이드바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컨텐트 부분인데, 컨텐츠는 워드프레스가 CMS니까 다이나믹한 컨텐츠가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루프로 해결이 돼요. 좀 이따 루프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합이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index.php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dex.php 안에는 뭐 get 헤더 해서 헤더를 불러오고요. get footer 해서 footer를 불러오고요. 아까는 이제 footer.php에 사이드바가 있었지만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사이드바도 불러올 수 있다. get 사이드바 해서 불러올 수 있다. 사이드바.php를.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우리가 봤던 아까 컨텐츠 부분이 되는 거죠. 컨텐츠 부분 안에 HTML 태그로 뭐 구성이 됐겠고 그 안에 래퍼 안에 이렇게 루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have post부터 시작을 해서 while, and if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get 템플릿 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거니까 저 부분은 일단은 저게 컨텐츠 부분이다 정도만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single.php, page.php일 텐데 똑같잖아요, 그죠? get 헤더로 불러오고 뭐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네?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single.php는 개별 글을 볼 때, 뭐 기사라든지를 올렸을 때 누군가 그 기사를 글이 뭐 네이버에 올라갔다 그러면 네이버에 올라간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올 때는 그 개별 글 페이지로 가잖아요.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입니다. 자, 물론 인덱스랑 똑같이 놔도 되지만은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싱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부를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요. 댓글이 필요 없는 곳은 이걸 빼면 댓글이 빠집니다. 이 커멘트 템플릿이 comment.php를 가져오면서 루프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comment.php를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page.php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근데 페이지 템플릿 나중에 우리는 이미 했지만 페이지 템플릿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페이지 빌더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회사 소개 페이지와 아니면 뭐 우리의 연역 페이지를 하는데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데랑 다르게 완전 다른 디자인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페이지 템플릿을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디자인에 대한 HTML 코드를 여기다 다 박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페이지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는 A라는 템플릿을 사용하고 컨택트 어스 말고 우리 연역 페이지에서 다른 또 템플릿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뭐 연역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데 넣어놓고 그거를 쿼리에서 가져오는 부분을 여기다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page.php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좀 따로 관리하는 편입니다. comment.php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 안에 루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 태그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은 눈에만 익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실제로 파일들을 볼 때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많이 쓰이는 것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서 링크가 걸렸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설명이 나오고 예제라든지 이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기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레퍼런스 페이지가 있거든요. developer.wordpress.org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런 인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 좀 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그냥 이름 정도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게 header.php를 가져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 활용도가 좀 확장성이 넘어가긴 해요. 뭐냐, 이 헤더에 뭐 여기다 뭘 변수를 넣게 돼 있잖아요. 인자값을 넣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예제로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넣게 되면은 그냥 header.php가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라고 써놨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get header 한 다음에 블로그를 하면 무슨 파일을 가져오면 header-blog.php를 먼저 찾아봐요, 테마 파일에서. 그다음에 그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을 로딩을 하고, 그 파일이 없으면 그냥 header.php를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약간 다이나믹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버디프레스나 뭐 커뮤니티 쪽
내 헤더를 나는 완전 바꾸고 싶어. 완전 다르게 하고 싶어. 이러면 헤더 다시 community.php 만들어 놓아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커뮤니티 쪽 라인을 타고 들어갈 때는 if 뭐 이렇게 하겠죠. 들어갈 때는 get header 한 다음에 community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게 header.php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일단은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확장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거의 모든 기능이 확장을 다 대비하고 있어요. header.php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것만 가져오지 않고 플러그인이 끼어들어서 header.php가 아니고 footer.php를 가져오게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차 컨셉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뭐 이걸 한번 수정해보자 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다면 이건 파일들 그러니까 header.php라든지 템플릿 파일을 로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어떤 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더로 시작해 더 언더바 더 퍼머리커 그죠? 더 타이틀 더 카테고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 더 앞에다가 또 get을 한 번 더 붙이면은 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 get 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를 출력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출력까지는 안 하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무슨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템플릿 태그들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루프 제가 매일 반복한다는 거는 알아두면 좋다는 거고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그거잖아요. 컨텐츠를 디자인 안에서 어떻게 바리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같은 디자인 안에서 어떨 때는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글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미지들을 리스팅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다 쓰는 게 이 루프입니다. 루프를 잘 쓰면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확인하고 요청한 글이 존재하는지 루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while 구문 다음에 항상 더 하고 나오면 더 포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셋업을 하는 거예요. 이 루프 안에서 한 10개에서 100개 내가 지정한 그런 글들이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럼 돌 때마다 내 차례야 하면서 돌 때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하는 게 이 더예요. 더 포스트. 이번엔 내 차례니까 내 제목은 이거고 내 내용은 이거고 나를 쓸 사람은 누구고 내 카테고리는 뭐고 이걸 딱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글이 10개가 다 마무리가 되면 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f 열었으면 if를 닫아야 되니까 닫는 거죠. 뭐 이게 기본적인 루프의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테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는 부분이었어요. 잠시만요.